예,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저는 초반맨 TV입니다. 예, 오늘 에코프로가 거의 뭐 상한가, 상한가까지 갈 뻔했어요. 근데 상한가까지 갈 뻔했는데 시간이 몇 시죠? 정확하게 딱 1시 10분, 1시 10분부터 대량 매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1시 10분, 1시 10분부터 매도가 나와가지고 여기서 엄청 싸우죠. 뭐 하다가 엄청나게 등폭락을 반복을 하면서 결국에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몇 프로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8%까지 갔다가 뭐 또 올라왔다가 막 이렇게 막 변동을, 오늘 진짜 변동이 하락을 하면서도 변동을 되게 많이 주면서 하락을 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하는데도 변동을 많이 주면서 하락을 하는 거는 차익 실현 쪽이 되게 많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가를 쭉 올리다가 주가를 뺄 때는 한 번에 그냥 주가를 확 빼는 게 아니라 올렸다 뺐다 올렸다 뺐다 하면서 반복을 주면서 위에다가 매물대를 조금씩 쌓아가면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결국에는 하락으로 마감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1차적으로 오늘 거래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증권 창구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과연 어느 증권사가 주가를 올리고 어느 증권사가 주가를 팔고, 이런 것들이 증권 창구마다 다 나옵니다. 그래서 거래원을 보게 되면은 오늘 거래 같은 경우는 뭐 키움과 미래, 한국투자, NH투자, 삼성증권, NH투자, 신한투자증권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가 마이너스 20%나 하락을 했는데 과연 어디 증권사가 어떻게 거래를 했는지 거래 내역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조금 빨리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9시부터 해가지고, 어차피 키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전거래인 부분인 거죠. 이제 자전거래로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샀다 팔았다를 하면서 일단 차트를 볼게요. 차트를 일단 암기를 해놓고 차트를 1차적으로 머릿속에 암기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9시부터 1시 10분까지 주가를 끌어올렸고 1시 10분부터 3시까지 하락시킨 마감의 증권사의 거래 창구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초가부터 주가를 쭉 끌어올려 가지고 9시부터 1시 10분까지 주가를 끌어올린 세력, 그리고 1시 10분부터 주가를 매도를 해서 차익을 실현한 증권사, 요거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를 먼저 9시부터 해서 1시 10분, 그리고 1시 10분부터 하락, 이렇게 보면 됐고요. 거래 창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9시부터 뭐 이렇게 매수해서 순매수, 이렇게 보면은 거래량이 어느 정도 돌아가면서 키움이 9시부터 순매수가 9시부터 10시까지는 매수 수량이 좀 더 많아요. 그러니까 9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키움이 주가를 조금 부양을 했다라고 좀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시나 이럴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1시 10분 거래, 1시 10분 거래, 1시 10분 거래에서도 1시에서도 약 150만 주를 사들이고 150만 주를 110 아니네요. 15,000주네요. 15,000주. 예. 15,000주를 샀다가 10,000주를 팔았다. 요런 식으로 해서 거의 클라이막스에서 거의 돌렸다가 거의 1시 10분에 매도 창구가 쭉 늘어나는 게
키움증권에서 조금씩 순매도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키움에서 순매도를 하다가 하락 슈팅을 준 것도 키움증권이고요. 그리고 또다시 매수를 좀 가담해 줬다가 다시 매도를 치고, 매수를 해줬다가 매도를 치고, 약간 시세적인 부분은 약간 키움이 주도를 해가면서 차트를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매도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는 오늘 장 초반에 미래에셋이나 이런 것도 좀 자전을 돌리면서 주가를 올렸다가 조금 장 한 9시 30분이나 이럴 때 주가를 9시부터 10시까지 좀 급격하게 올려서 주가를 조금 샀다 팔았다 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9시 57분에 거래량을 보게 되면은 매도 거래량보다는 약간 매수 거래량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요. 그래서 11시 때부터 매도량을 좀 증가시키다가 봅시다. 그래서 1시 10분이었죠. 1시 10분부터 하락을 했으니까 거의 1시 6분, 9분 거래대금인 건데, 미래에셋 같은 경우도 여기서 보게 되면은 12시 59분에서 1시 정도죠. 1시 정도쯤에 매수가 들어왔다가 갑자기 대량 매도를 전환을 하고, 그때부터 매도량이 점점 많아진 거예요. 1시 10분까지 매도량이 매수량보다 더 많았다. 그리고 1시 16분에 만주가량을 또 대량 매도를 하고 샀다 팔았다 하면서 25분에 또 만주를 대량 매도하고 40분에 만주를 또 대량 매도를 하고, 그러면서 계속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계속 시세 차익을 냈던 것 같아요. 미래에셋 대우는 계속적인 시세 차익을 냈다.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을 조금 볼게요.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9시부터 11시까지 주가를 끌어올린 사람은 한국투자증권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매도 금액보다 매수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힘에 조절해서 약간 한국투자증권이 주가를 끌어올렸다. 얘는 한번 일별 볼까요?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9시부터 주가를 샀다 팔았다 하면서 끌어올린 거는 한국투자증권이다. 그래서 일단은 12시부터 매수량은 더 올라가다가 1시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게 나오네요. 12시 56분부터 1시까지 매수를 돌리다가 이때부터 1시 4분에 매수보다 매도가 더 많잖아요. 13시 4분이잖아요. 1시 4분이 13시 4분인데 이때부터 고가라고 했을 때, 하락 사인이 나왔을 때 한국투자증권이 매수해서 매도가 더 많아지면서 하락 사인을 좀 줬다 라고 좀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1시 10분부터 하락해서 이때 16분에 크게 하락을 해서 매수를 했다가 또다시 반등을 줬을 때 18분에 대량 5천주가량을 매도를 주고, 그 다음에 또다시 뭐 샀다 팔았다 만주를 샀다가 또 다시 팔고 뭐 사고 팔고 하면서 주식들을 조금씩 또 하락하면서 물량을 좀 더 모아갔던 것 같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국투자증권은 매수로 많이 했다. 그러면은 결국
쇼스키지 쪽이 약간 한국투자증권도 좀 포함되는 부분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1차적으로 한국투자증권은 9시부터 주가를 끌어올려서 1시나 그리고 결국 1시 때 매도 1시 10분에 매도가 나온 것도 한국투자증권이 매도가 나온 거거든요. 그 이후로 조금 빠진 것도 한국투자증권인 거고, 근데 결국에는 쭉 하락을 하면서 마이너스 7%까지 갔을 때도 그동안 거래를 하면서 시세 차익을 조금 낸 거지 않을까. 근데 1차적으로 한국투자증권은 오늘 매수 쪽으로만 조금 많이 돌렸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시초가에 매도를 하고 시초가에 매도를 하니까 더 오르는가 싶으니까 매도한 부분을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결국에는 순매수를 9시부터 쭉 시작을 해서 매수 해서 그렇게 큰 비중은 하지 않고 약간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약간의 좀 보게 되면은 11시부터 20분까지는 매수 거래 내역이 없네요. 그래서 11시까지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도를 친 것 같고요. 매도를 쳤다가 또다시 매수를 해서 매도 그렇게 NH투자증권은 크게 덩어리가 없어요. 덩어리가 큰 거래가 많이 없고 결국에는 12시 1시 전 거래부터 매도를 되게 많이 쳤죠. 1시 전 거래부터 매도를 많이 치다가 변동폭 하락 1시 10분부터 주가가 폭락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단타 거래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단타에서 하다가 결국에는 1시 2시죠. 2시부터는 매도세를 강하게 주면서 매도로 참여를 해서 끝냈다. 자, 신한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한번 보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시초가에 매도를 해서 다시 주가가 9시 19분에 상승할 것 같으니까 초반에 매도를 한 부분을 매수를 하고 또다시 조금 봤다가 또다시 매수를 하고 신한투자금융 같은 경우는 9시부터 해서 30분 10시까지 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한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신한투자증권은 매수를 많이 했다 오늘. 그래서 여기서 9시까지 조금 해서 10시까지 이렇게 전향하다가 거의 10시부터 순매수를 전향을 하게 됩니다. 순매수를 전향을 하면서 여기서 조금 이렇게 조정을 주다가 11시부터였나요? 11시부터 잠깐만요. 11시부터 급격하게 또 올라가죠. 11시부터 1시까지 또 10%가 올라갔으니까 거래원을 보게 되면은 11시부터 여기서 11시부터 신한금융투자가 매수량이 엄청 늘어나요. 예, 신한금융투자는 거의 매도가 없죠. 지금 요게 아마 숏스키지라고 하면은 신한금융에서 숏스키지가 나가지 않았을까. 예, 왜냐면은 숏스키지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이제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11시부터 거의 1시 30분까지 거의 매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도를 할 수 있는 포지션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신한금융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는 물량을 어느 정도 타다닥 했는데 이때부터 11시부터 9시까지는 그냥 손수무책 없이 계속 매수만 해주면서 끝냈던 것 같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1시 30분
그 전까지 해서 계속 물량을 늘리다가 1시 30분에 대량 매수를 하면서 결국에는 1시 30분에 차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1시 30분 25분 거래 거의 이때네요. 이때 대량 매수가 좀 들어온 것 같네요. 그래서 1시 30분이죠. 1시 30분 거의 1시 30분이지만은 체결 내역 같은 경우는 거의 1시 한 5분 3분 5분 딜레이가 있어요. 창구 같은 경우는 3분 5분 딜레이 되는 거를 한꺼번에 요렇게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주가가 계속 빠지면서 더 빠지면서 결국에는 누군가의 차익 실현을 받아주면서 어느 정도 뭐 해지를 했다라고 좀 보여질 것 같고요. 일단은 신한금융이 15만 주를 매수를 했어요. 15만 주를 매수를 했고 일단은 지금까지 키움, 한국, 미래, 신한, NH를 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요게 매수매도 상위 창구예요. 근데 삼성증권을 오늘 보게 되면은 9시부터 11시까지 주가를 끌어올린 세력은 삼성증권입니다. 의외네요. 삼성증권 오늘 삼성전자 대량 매도가 나온 거는 어디냐면은 삼성증권에서 대량 매도가 나온 거는 신한금융에서 약 280만 주를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NH투자증권이 약 120만 주를 매수를 하고 나머지 NH와 키움, 미래에셋은 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2% 정도 하락을 시킨 세력들이 신한금융투자였고요. 그래서 신한금융투자가 아무래도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주식을 판 게 아닐까라고 좀 보여줄 것 같은데 1차적으로 그걸 아는지 안 아는지 잘 모르겠는데 1차적으로 9시부터 11시까지 주가를 끌어올린 거는 삼성증권이 약 23,000주를 순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다음에 11시에 한번 시세 차익을 한번 내고요. 거의 11시 때가 거의 그거죠. 거의 10% 더 올라가기 전 약 한 20% 정도 올랐을 때 매도를 한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증권에서 약 20%쯤 때에 매도를 하고 계속 매도를 하죠. 삼성증권은. 그래서 삼성에서 대량 매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가 클라이막스가 1시 10분이었죠. 그러면 이때부터 또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네요. 그래서 12시 47분부터 1시까지 계속 매도량이 계속 늘어나요. 7만 주가량 늘어났네요. 그리고 1시 10분까지 7만 주를 매도를 하고 나서 그때부터 매도를 하고 1시 30분까지 계속 매도를 해서 지속적으로 주가가 올라왔을 때마다가 시세 차익을 냈었던 게 삼성증권입니다. 그래서 계속 오늘 에코프로에서 상한가 거의 상한가 부근부터 대량 매도 시세 차익을 낸 거는 삼성증권이다. 오늘 삼성전자가 근래에 막 삼성전자 이런 식으로 삼성 쪽에서 조금 약간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삼성증권에서 대량 매도를 한 게 이게 공매도일 수도 있고 삼성증권에서 매도한 게 공매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프로그램 매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시세 차익일 수도 있는 건데 1차적으로 삼성증권에서 대량 매도가 나왔고 신한증권이 20% 되는 거의 상한가 거의 근처서부터 오늘 하락
시작했을 때까지 다 매수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격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신한투자 같은 경우는 삼성증권의 대량 매도 물량을 받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포지션이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뭐 한국전력, 그리고 코스피 200 종목에 약간 신한금융투자가 약간 매도나 이런 것들이 지금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 건데, 1차적으로 오늘 삼성증권이 에코프로의 막대한 이익을 챙기면서 결국에는 삼성증권이 돈을 벌었다. 삼성이 돈을 벌었네요. 예. 결국 삼성이 돈을 벌었습니다. 어차피 삼성증권은 삼성그룹 계열사이기 때문에 삼성 계열사인 삼성증권이 많은 시세 차익을 보면서 에코프로의 시세 차익을 모조리 보지 않았나. 그럼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이기게 됐다라는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권창구를 보면서 에코프로 BM이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보게 되면은 삼성증권의 대량 매도가 나왔고, 그리고 신한금융투자는 고점부터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포지션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좀 그렇게 보여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거래 내역들을 보게 되면은 자금의 이탈과 조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개인들의 자금도 되게 꽤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들의 자금이나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약간 그런 게 보여집니다. 약간 신한금융 투자가 조금 찍힌 건가? 라는 그런 부분도 좀 보여지고요. 예, 왜냐면은 삼성전자 거래 내역을 봤을 때도 신한금융만 매도를 하고 나머지 증권사들은 다 매수에 동참을 했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약간 조금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약간 그런 게 좀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에코프로 BM 20% 상승을 했다가 오늘 20% 상승을 했다가 주가가 하락을 해서 마이너스 25% 하락한 가격에서 끝났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끝나는 와중에 시세에서 어떤 이익을 본 사람은 삼성증권이다. 삼성이 돈을 벌었다 라고 좀 보여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의 자본력은 더 크죠. 예, 삼성전자 시가총액만 얼마입니까? 예,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좀 보여질 것 같고요. 예. 네, 이상입니다. 주반맨 TV였습니다.